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이 점차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는 좀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꼭 유명한 관광 명소가 아니더라도 내 생각의 키, 마음의 폭을 조금 더 키워줄 그런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고창에 책마을 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도서관이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이 되는 아주 멋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 책마을 해리의 이대건 촌장을 모시고 책 이야기, 또 마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을 흔히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 책마을 해리는 가을인 요즘에 정말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책마을 해리는 마을 한가운데 또 논밭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창 논밭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추수하느라고 바쁘신데 책마을도 물론 책마을에도 작은 텃밭이 있어서 고구마도 캐야 되고 이제 땅콩은 캤지만 네. 그렇게 정말 추수를 하는 일에 바쁘기도 해요. 그런데 봄부터 여름 이렇게 지나면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할머니들이 참여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그 결과로서의 책을 이제 수확하는 그런 수확하는 일에 바쁩니다. 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책을 수확하느라 바쁘다. 네. 예,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에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책마을 해리 이미 매체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되기도 했고 또 직접 다녀오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책마을 해리는 마법이 일어나는 공간인데요. 마법이요? 네, 책 만들어지는 마을, 책 만드는 마을이에요. 되게 책마을 하면 유럽에 이런 전통이 깊은 책마을들이 있는데 거기는 책을 소비하는 그러니까 헌책들이 모여서 헌책을 사러 가기도 하고 그건 전 세계에서 사러 가기도 하고 큰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러 가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책마을 해리는 물론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2만 권, 15만 권 책이 있으니까 네. 그 책을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소비하는 입장에서 그 책을 만들어 보는 그러니까 스스로 책을 만드는 주체, 그러니까 독자에서 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책 만드는 마을이에요. 네. 내가 독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책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는 그렇죠. 그런 곳이 되는 거군요. 네, 네. 저는 사실 이 책마을 해리가요, 이름부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책마을 해리. 책마을이라는 것도 재밌고 또 거기에 촌장님이라는 직함도 너무 재밌는데 네. 어떻게 이런 이름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우연찮게 마을이니까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촌장이어야 된다고 이제 도서관계나 이제 우리 이제 출판계 선배들이 너가 촌장 해라, 촌장이 맞다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촌장님 하면 막 수염도 좀 나고 막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머리가 점점 휘어지고는 있지만 네. 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그냥 정말 한 7, 8년 이렇게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 보니까 그 나이는 좀 젊지만 그래도 책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그냥 내가 그냥 촌장이라는 역할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촌장이 됐습니다. 촌장이라는 직함에 좀 어울리게 좀 외모를 네. 바꿔볼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워낙에 이게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한번 오늘을 계기로 좀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충분히 멋지세요. 네. 책마을 해리는 도서관이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 많겠죠. 12만 권에서 네, 네, 15만 15만 권 정도 네. 책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책만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체험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나요? 책마을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옛 폐교, 옛 초등학교를 이렇게 책마을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책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작은 도서관이 있고 책을 테마로 하는 공간, 책숲, 시간의 숲이라는 그런 책의 공간이 있고요. 그와 함께 책마을은 출판 테마 공간이기도 하니까 네. 책이 이루고 있는 것, 책이라고 하는 물건이 이루고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게 종이하고 활자거든요. 네. 그래서 종이를 만들어보는 체험,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종이의 고장, 한지의 고장이거든요. 네. 고창도
고창 한지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1500년 역사를 갖는데 그 역사 이야기와 함께 진짜 종이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서부터 마을 어르신들까지 그런 일들과 또 그 종이와 함께 놓여 있는 어떤 것, 그게 활자나 이미지거든요. 네. 그래서 활자를 이렇게 납활자를 뽑아서 이렇게 조판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네. 내 생각을 문장으로 써보고 그 문장을 하나의 그 활자를 통해서 조판을 하는 그리고 그 조판된 것을 찍어보는 그러니까 활자 체험과 인쇄 체험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이제 내가 내 생각을 어딘가 구현하는 그런 이제 체험을 연습을 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과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마을 해리에서는 책과 관련한 모든 것, 뭐 종이, 활자 관련한 모든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종이와 활자가 한지와 활자가 그 하드웨어라고 하면 네. 그 안에 채워지는 내용들도 책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 환경, 역사, 문화, 예술 고창에도 굉장히 제가 운이 좋게도 네. 고창에는 굉장히 켜켜로 그런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물론 생물권 보존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테마들을 체험하고 그냥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취재를 해요. 그것이 아까 그 하드웨어, 종이와 활자 그 사이에 컨텐츠로 내용으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걸 저희가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도와주고요. 네. 뭐 그냥 도서관하고는 참 많이 다른 굉장히 네. 독특한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마을 해리에는 책 감옥이라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네. 이곳이 감옥이라고 하면 왠지 좀 답답하고 왠지 좀 네. 무서운 곳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책 감옥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이길래? 네. 그 조동래 선생님 혹시 아시죠? 네. 김제에 가면 조동래 문학관이 있거든요. 조동래 선생님이 예전부터 글 감옥, 나는 글 감옥에 살고 있다 하는 표현을 많이 했고요. 글 감옥이 굉장히 이제 센 의미를 주잖아요. 내가 거기 갇혀서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한 작가의 그 처절한 창자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책마을은 책과 감옥이 만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조동래 선생의 그 글 감옥에서 힌트를 얻어서 책마을에는 거기 갇히면 책을 읽지 않는 친구들도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와야 풀려난다. 감옥이라고는 굉장히 좀 어두운 그렇죠. 그런 이런 용어가 네. 책이라고 하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열려있는 그런 물건과 만나서 전혀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줬어요. 책감을 만들어 놓으니까 도둑을 잡아라라고 하는 그림책을 이제 그린 작가가 있는데 네. 박정섭이라는 작가가 자기도 거기 1박 2일 갇혀서 자기 그 도둑 캐릭터를 가지고 네. 정말 감옥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침대도 있고 또 뭐 의자와 책을 볼 수 있는 책과 이런 네. 이제 그런 뭐 도구들과 그리고 실제 이 친구가 감옥 안에 화장실도 그려졌어요. 그래서 진짜 감옥에 화장실 딸려 있는 그 감옥이 네.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생각보다는 거기 가면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즐거워하는 공간, 인기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얘기만 들어도 저 막 흥미가 생겨서 네. 나도 한번 책 감옥에 갇혀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제가 가둬드릴게요. 책 한 권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아니, 그래서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고요. 네. 어른들도 신기해서 좋아할 것 같은데 특히나 어떤 분들에게 인기가 많나요? 어른들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도서관들끼리 연대도 잘 돼 있어요. 네트워크 잘 돼 있고 그 흐름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작은 책방이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이 책 감옥은 물론이고 책마을의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받아가세요. 그래서 문화 활동을 하는 분들, 또 도서관을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 작은 도서관 준비하는 분들, 기존의 도서관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도 꼭 한번 책 감옥에 네. 갇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촌장님께서는 귀향하기 전에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이 출판사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지금 책마을 해리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그렇죠. 그런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처음에 출판사에 입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1994년 가을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었습니다. 물론 군대는 이제 갔다 와서. 아, 네. 어떤 시인의 꿰매 빠져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이제 시인이었는데 네. 그분이 출판계에 이렇게 책을 만드는 분이었고 어찌 그분을 소개받아서 저는 이제 제가 국문학 전공자인데 물론 학교도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졸업하기 전인데도 그분의 이제 일을 돕고 그 사무실에서 이제 막내처럼 들어가서 거의 도제식으로 책을 만드는 거의 모든 행위를 다 배웠습니다. 기획하는 것, 인터뷰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것, 그리고 뭐 교정 교열부터 심지어는 그때는 이렇게 대지 작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식자를 붙여가지고 네. 오자가 나면 뜯어내고 다시 고치고 하는 그런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맥킨토시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요? 일일이 네.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일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컴퓨터로 전환이 되기 전에 출판의 마지막 이렇게 견눈질을 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 시인 덕분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그분 때문에 네. 출판계에 발을 들이게 됐고요. 그게 벌써 횟수로는 올해 23년째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떤 시인이길래? 그 시인은 윤중호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네.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분과의 그 인연 때문에 그분의 서재가 책마을에 내려와 있고 책마을의 특이한 공간 중에 하나가 시인의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예전에는 선생님들 숙직실이었는데 그걸 네. 잘 고쳐가지고 거기에 그분이 보던 책과 그분이 쓰던 물품들, 뭐 이렇게 필기하는 도구들, 그리고 그 곁에 예쁜 작은 시 조형물을 시비를 만들어서 책마을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상력 가운데 시에 대한 고민과 상상력 그런 어떤 방향도 또 이렇게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인연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과.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즐기죠. 참 인연이라는 게 네. 신기하기도 하고 참 길게 이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촌장님의 고향이 고창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다 알고 고창입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서울에서 출판사에서 일도 하시고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저는 고향이 언젠가는 제가 그 품에 다시 안겨야 될 그 어머니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두 다 서울에, 모두 다 수도권의 도시에, 뭐 중앙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에 늘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문명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정말요? 네. 고향으로 귀향은 좀 자연스러운 거였죠. 물론 이제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 정말 적극적인 계기는 저희가 책마을을 만든 이 학교가 폐교가 된 순간이에요. 그 학교가 이제 저희 증조부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거기가 나성초등학교죠. 그렇죠. 예, 예. 나성초등학교가 이제 분교가 되고 폐교가 됐는데 저희 증조부께서 설립자와 다름없는 분이세요. 그렇군요. 그 부지를 내놓고 목조 건물로 2칸을 지어서 이렇게 간이 학교로 떠돌던 학교를 그곳으로 유치를 했거든요. 그게 30년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계속 이렇게 한때는 뭐 900명, 거의 1000명 가까이 이부제 수업을 할 정도로 큰 학교였는데 분교가 되고 이제 폐교가 돼서 네. 그 폐교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런 고민이 이제 대두가 되고 뭐 심지어 막 무슨 도축장을 하겠다고 마을에 들락거리고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그러면 선친의 유지가 있었으니 조금 교육 관련된 문화 관련된 공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당시 교육장님으로부터 고창군 교육장님으로부터 다시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 그 총대를 제가 메고 이제 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육과 문화와 또 놀이와 이런 체험들이 이루어진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그게 사실은 이제 귀향을 이렇게 조금 40대 초반에 귀향을 한 셈인데요. 네. 하게 된 뭐 적극적인 뭐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늘 고향에 다시 가야겠다는 마음은 있으셨는데 그걸 결정적인 정말 가야겠다라고 만들어준 건 이 나성초등학교의 폐교 그렇죠. 때문이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폐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건인데 그렇죠. 오히려 그 불행한 사건이 한 학교가 그 수많은 7, 80년 역사를 가진 학교가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터전에 또 어떤 일단의 사람들, 저를 포함한 출판계 몇몇 젊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싹을 틔우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한편의 어두운 면, 한편의 밝은 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우리 세상사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네, 모든 일에는 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으니까요. 네. 네. 촌장님도 그 나성초등학교를 다니셨나요? 저는 제가 이제 그 마을에 태어났는데 그 건너 마을이에요. 건너 마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신협운동을 하셔가지고 네. 고창읍에 이제 신협을 만들면서 4살에 고창읍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는 다 고창읍에서 초중고를 다녔는데 할머니가 사셨기 때문에 뭐 시시때때로 그 고향 마을에 그 학교 운동장에서 놀기도 하고 여기가 너의 증조부가 증조할아버지가 설립했던 학교야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못이 박히게 들었던 공간입니다. 네, 뭐 직접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추억이 담겨 있는 그렇죠. 곳에서 지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또 감회도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폐교가 되었던 학교에 다시 또 이제 사람들이 오고 또 책마을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활기가 다시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주변의 마을도 이제 그 월복 마을이죠. 예, 네, 월복 맞습니다. 마을도 활기가 뛰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근데 정말 그냥 엄밀히 따지면 10년, 20년 뒤면 전라북도는 농도기 때문에 네. 더욱이 소멸할 마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저희가 아무리 설마 그랬어야 되겠어?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그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의 일입니다. 그런 지역의 어떤 테마가 자리를 잡고 그 공간이 바뀌어 나가면 그런 소멸하는 시간을 늦추거나 아니면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책마을이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은 좀 시끄러울 정도가 됐죠. 일주일에 하루 한 번, 두 번, 이 정도 버스가 들락거리게 됐으니까 학교에 이렇게 약간 소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마을 학교가 생겼어요. 저희 이제 책마을 안에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매주 목요일 날 밤에 모여서 학교를 해요. 근데 대부분 한 번도 학교에 가보지 않으신 여성분들이세요. 네. 이제 저는 아진들 네. 어떤 분 저한테 형수뻘 되는 분도 있고 한데 네. 그분들이 오셔서 그림도 그려보고 글씨도 배워보고 나는 글씨 이제 곧 죽는데 뭐 글씨를 배워 하시는 분들은 흉내내서 이렇게 그림처럼 글씨를 써보기도 하시고 네.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던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즐거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역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람이 좀 많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야 네.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책마을이 생기면서 활기가 뛰고 이러면서 또 마을에 새로운 변화들 그중에 뭐 축제도 생기고 네. 재미난 일들도 많이 생겼다고요. 책마을에는 매달 벌어지는 축제가 있어요. 네. 작은 축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축제가 늘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축제 이름이 네. 부엉이와 보름달 작은 축제예요. 부엉이와 보름달 작은 네. 축제. 네. 부엉이는 책마을의 테마예요. 부엉이는 지혜를 상징하는. 그래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네. 이 축제가 책을 읽고 내가 읽은 책의 이야기를 낭독도 하고 책을 나누는 함께 읽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부엉이와 보름달의 보름달은 보름달이 뜨는 주말 저녁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말 저녁에 네. 보름이 바로 이틀 전 그 네. 주말에 가수들이 와서 흥겹게 놀고 또 저희가 돌그물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최근 냈는데 그 돌그물의 그림 작가 양상용 화백이 와서 또 그림책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온 책들을 읽고 책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축제를 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생각의 씨앗들을 여기 부려놔 보자. 내가 정말 하고 싶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꿈. 그러면 정말 책마을에 오시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한 경험에 빠져들게 돼요. 얼마나 마법 같은 일이에요. 네.